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일단 제목이 눈에 띄고요. 또 오코시 아유미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보니까 일본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트레이너라고 소개가 됐네요. 대학 졸업한 후에 일본 휴대패커드 입사해서 14년 동안 인사부에서 채용과 교육, 그리고 여성 활성화 프로젝트 리더, 해외 파견 담당 매니저, 인사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했고요. 국제 커뮤니케이션을 또 공부를 했고, 미국 본사에 가서 또 컨설팅 회사를 거쳐서 1998년에 글로벌 잉크를 설립해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8년 연속 연간 250일 넘는 기업 강연 실적을 기록했고요. 2006년에는 277일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그 기록이군요. 저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200일은 넘거든요. 최소한. 해봐야겠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왜 구입했냐면, 이런 화술책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읽어서 이거 봤던 건데, 읽었던 건데, 그래도 계속 사는 이유가 책 한 권에서 10분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컨텐츠만 뽑아낸데도 대박이거든요. 10분이 뭡니까? 1분 정도의 강의 컨텐츠만 나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뻔한 걸 알면서도 화술책을 사는데요. 이 책은 쭉 봤는데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인터넷 평가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사기 전에 이렇게 책 평가에 대해서 독자들 평가를 봤는데 별로 안 좋은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직접 써먹을 만한, 실전에서 쓸 만한 아주 구체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이 책만 갖고도 제가 강의를 한 2시간짜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진 못하지만 그 정도로 이 책 한 권만 들고 있으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책을 들고 읽으면서, 읽고 난 다음에 제 경험과 함께 엮어서 녹음을 하고, 그걸 또 저도 다시 듣고 하면서 완전 숙독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녹음한 이 강의를 책을 기본으로 한 100% 책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경험과 노하우도 넣을 테니까 이걸 몇 번씩 들으시고 비즈니스에, 실생활에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항상 이기는 사람들의 대화법, 이기는 대화법,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긴다. 그러면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저도 마케팅은 전쟁이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요. 전쟁은 또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전쟁은 지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저는 주장하는 게, 고객을 이기게 하는 게 내가 이기는 거다라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네요. 윈윈. 윈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저도 물어보면, 윈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절반 정도 된 사람들도 윈윈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물론 알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잘 몰라요. 윈윈이라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을 이제 윈윈의 정의로 드리겠습니다. 단 한마디 인상적인 말을 던지거나 혹은 한마디 말을 절제함으로써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나를 어필하는 전략이죠. 이 책을 보면 이상론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힌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다. 파트 1을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겸손하다, 뭐 상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지나치면 부담스럽고 또 좀 찝찝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강의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뭐 아침 일찍 뭐 부산 강의, 뭐 부산에 막 9시 강의 그러면 6시 기차를 타야 돼요. 첫 차를. 또 해운대 강의다 그러면 또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 정도 또 잡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정말 꼭두새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교육 담당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찍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 오게 해서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육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유 뭐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유 바쁘신데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좀 실례합니다만 김효석 교수님이십니까? 아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교육 담당 최모모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스케줄이 좀 이른 시간에 잡혔었는데요. 아유 우리 그 수강생들이 교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대답하는 게 다르죠.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를 감사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도 많이 쓰죠.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 앞접시 좀 더 갖다 주실래요?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 뭐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요. 또 더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냥 죄송합니다로 그냥 어정쩡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뭐 진짜 죄송할 때는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진짜 죄송하지도 않은데 자꾸 죄송하게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부탁합니다. 저 깍두기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깍두기 너무 맛있어요. 금방 먹었네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 부탁드릴게요. 이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또 사과할 때도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폐를 끼쳤네요.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다른 표현, 더 정중한 표현도 있으니까 바꿔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 있죠. 커피하고 녹차하고 어떤 거 드릴까요? 그냥 녹차 주세요. 이것보다는 그냥 녹차 주세요. 좀 이렇게 신중하게 골라달라는데 그냥 그거 주세요. 그것보다는 녹차로 하겠습니다. 녹차 부탁드릴게요. 그냥이란 말보다는 녹차로 할게요. 녹차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고요. 또 상품이 얼마 남았는지 좀 재고를 좀 물어보는 그런 문의를 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거 이것뿐인데요. 이러면 좀 성의 없게 들리고 뭔가 좀 남은 찌끄레기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요? 이것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인기가 많아서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거 괜찮은데 이제 조금 남았네요. 앞에 좀 인기가 많아서 뭐 이렇게 붙여준다거나,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게 좋죠. 또 상사에게 이제 말을 할 때도 잠깐 괜찮으세요? 보다는 3분만 좀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왜냐면 바쁘잖아요, 상사들은. 그럴 때 5분만 좀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이제 준비하기 좋죠. 또 거절할 때, 오늘 저녁에 회식 어때? 응? 오늘 소주 한잔 어때? 응? 이럴 때, 죄송합니다. 가고는 싶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그럼 왜냐면 오늘은 그럼 내일 할까? 내일도 좀 이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절을 하고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밤은 안 되겠는데요. 내일 점심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
거절하는 사람도 덜 기분 나쁘죠. 저녁 술자리 대신에 점심 식사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또 이제, 골프 이번 주말에 약속 있어? 야, 골프 어때? 이번 주말에 좀 일이 있는데. 그럼 다음 주말은? 다음 주말도. 왜냐면 골프를 좀 치기 싫은데, 잘 못 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같이 가자고 해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골프를 손을 좀 놔갖고요. 테니스라면 제가 좀 자신 있는데, 상대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상사가 이제, 골프 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같이 가자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말에는 친구 모임이 이미 좀 잡혀 있어서요. 요즘엔 제가 평일에 업무 지장이 있을까봐 주말 골프를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부장님, 열심히 해보세요. 이러면, 부하 직원이 평일에 근무 지장이 있을까봐 주말에 안 친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또, 손님을 쫓아내는 그런 또 사람을 놓치는 그런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은 어떨까요? 자, 고객이 왔습니다. 동물 무늬가 있는 파우치를 좀 보고 싶은데요. 아프리카나 말씀이시군요. 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혹시나 고객이 아프리카나 말씀이시군요.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프리카나 모른다고, 이 브랜드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야? 라고, 그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세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복사화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고객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동물 무늬가 있는 파우치 좀 보고 싶은데요. 동물 무늬가 있는 파우치를 보고 싶으시군요. 아니면, 동물 무늬 파우치 말씀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복명복창이라 그러죠. 우리 군대에서도 많이 하는. 제대로 내가 알아들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죠. 내가 귀담아 들었다라는 뜻이고요. 무늬 없이 심플한 키홀더 없을까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늬 없이 심플한 키홀더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늬가 없는 걸 찾으신다면 여기 있는 게 다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제일 저렴한 시리즈예요. 나름대로 좀 가격이 좋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나한테 싼 거를 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싸구려로 보이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따는 거죠. 심플한 디자인을 찾으시는군요. 무늬 없는 심플한 키홀더를 찾으시는군요. 이쪽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은 어떻습니까? 컬러는 레드하고 블랙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드하고 블랙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도 레드하고 블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이거밖에 없는데요.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스를 끌어내려면 그래서 하여튼 잘 들어야 됩니다. 고객의 말을 잘 듣고 끝까지 듣고 또 뭘 원하는지 그래야 고객의 이익을 줄 거 아니에요. 서로에게 이익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흔쾌히 예스를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비즈니스 화술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익을 나눠내려면 잘 들으십시오.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 2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기. 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주도면밀한 사전 준비와 분명하고 긍정적인 화법으로 윈윈 관계 만들기.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할 겁니다. 자, 윈윈이라 그랬어요. 이 책의 가장 핵심은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그러니까 이기는 화법은 상대를 눌러갖고 상대가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또 그 앞서서 더 중요한 게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 알아주겠지, 알아서 해주세요. 야, 내가 꼭 말로 해야 되냐? 여기서 오는 오해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 설득을 잘 못하는 분들 보면
자기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도 중간에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분들이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상대방에게 흔쾌히 예스를 받아내기. 이것이 바로 말 잘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해요.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요,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애매한 말투로 일관하면 당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에게 내 말을 잘 듣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화는 자세죠. 일단 진지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눈을 못 마주친다거나 또 혼자 달려가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자, 상대와 눈을 마주치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동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하면 눈동자가 딴 데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옆으로 가거나 이럴 때 내 말을 지금 안 듣고 있구나. 다시 한번 그러면 집중할 수 있게 반복하거나 주의를 환기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들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굉장히 잘 고민하셔야 돼요. 또 제스처, 손동작, 이것이 말을 할 때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표정, 표정, 무표정으로 말만 한다. 오래 못 듣죠. 다양한 표정, 손동작 이런 것들도 나의 의사전달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진지하게 들어주면 또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고 몰랐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요. 진지하게 들어주는데, 자, 스피치 스킬은 먼저 내가 먼저 화제를 꺼내서 대화를 주도하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만나서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꺼내도록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먼저 말꼬는 트십시오.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화제를 꺼내십시오. 만나자마자 말이에요. 최근 매출액이 좀 어떠세요? 많이 들으셨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곤란한 거죠. 느닷없이 만나자마자 매출 얘기 말고 취미도 좋고 시사 얘기도 좋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나왔던 거,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 기사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 스포츠 얘기라는 것들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할 때는 단답형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관식 질문, 그러니까 이 자유질문,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는 자유질문 말고 한정질문,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또는 내가 예상했던 단어가 나오는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만나자마자 구입하실 계획 있으시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다 해갖고 전에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저희 매장은 처음이신가요? 예. 아니요. 이런 것들이 좀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는 양자택일 질문을 할 경우에요. 자, 구입하신 제품이 A타입인가요? 아니면 B타입인가요? 어떤가요? 이 질문. 좋지 않습니다. 만약 구입을 하신다면요. A타입, B타입 중에서 어느 쪽에 더 흥미가 있으세요? 이렇게 좀 부담 없게 A타입, B타입 중 어느 거 사실래요? 이게 아니라 어느 쪽이 좀 흥미가 있으세요? 어느 쪽이 좀 관심이 있으세요?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B타입이 흥미가 있으시군요. B타입은 다양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죠. 실례가 안 된다면 고객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 이건 이제 자유질문 들어가죠. 상대방에게 얘기하기에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yes, no. 되도록이면 이제 yes라는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유질문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끝말잇기식으로 키워드를 이끌어내라.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물어봤잖아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주요 업무는 제품 개발인데요. 최근에 사람이 부족해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구하는 데 얘기가 나와서 정보가 나와서 그럼 끝말잇기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엔지니어요.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채용해야 하는데 0. 자, 여기서 또 어떻게 되죠? 자, 엔지니어를 채용해야 되는데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시는데요? 주로 취업 정보지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기다려서만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루트를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이렇게 계속 끝말잇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게 끝말잇기식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엔지니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최근 기업이나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화제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또는 채용 미디어를 늘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참가 가능한 이벤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말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을 이어나갈 수 있게 꼬리를 물어서. 이것도 이제 복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말 내용을 따라하는 거죠. 자,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에만 열의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당신의 목적은 잠시 머릿속에, 서랍 속에 넣어두고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5가지 항목을 추론해서 그 중에서 당신의 목적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이런저런 잡담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쓸 수 없지만 언젠가 어딘가에 연관 지을 수 있는 테마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테마들 일단 서랍에 넣어뒀다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꺼낼 수 있도록 말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파트는 파트 3.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말하는 습관입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목숨을 걸지 말라. 입니다. I win과 you win이 있잖아요. I win. 서로 이제 윈윈하다 해야 된다가 이 책의 가장 큰 주제인데 I win. 비즈니스에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You win. 당연히 상대방도 이익을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내 말 속에 가치와 이익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저도 제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해라. 상대에게. 그래야 들어준다.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듣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도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바뀌죠. 항상 바뀌어요. 그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귀를 기울여야 돼. 이 사람이 뭘 원할까? 그 사람 내가 다 안다니까 하는 섣부른 판단은 그물입니다. 상대방이 예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노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 칠 필요도 없고요. 먼저 뭘 원하는지, 윈이 무엇인지, 상대가 이기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당신이 추구하는 윈과 양립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잘 될 듯 하면서도 좀처럼 고사인이 나오지 않는데 저 사람과는 어째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도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준비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황금률이 있어요. 6대 3대 1. 6대 3대 1. 이제 60%는 사전 준비입니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대화를 나누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 거고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은 다르죠. 또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30%입니다. 그리고 10% 나머지는 마지막 결론,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서 던지는 마지막 멘트에 10%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말하는 습관,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 자, 모든 커뮤니케이션은요, 지금부터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부탁 많이 하죠? 질책, 또는 거절, 사과, 긍정, 부정, 어필. 7가지입니다. 부탁, 거절, 질책, 사과, 긍정, 부정, 어필. 이렇게 외우세요. 부탁, 거절, 질책, 사과, 긍정, 부정, 어필. 이 7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자, 바라는 게 있으면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예를 이제 상황을 좀 들어볼게요. 동료에게 갑작스럽게 부탁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동료는 바로 얼마 전에 당신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또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나쁜 사람입니다. 바쁜데 몇 번씩 미안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 실은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굉장히 정중하죠? 여기서 뭐가 문제냐? 자,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잠깐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조금만 도와주면, 자, 이 조금만 도와달라. 이것도 좀 난감해요. 구체적이지 않죠? 애매모호해요.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글쎄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건 어떨까요? 마침 잘 됐네. 이거 좀 부탁 좀 해도 될까? 저 고객 까다로워서 말이야.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해주면 좋겠어. 자,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할 생각이라지만 마침 잘 됐네. 뭐 가능한 한 빨리. 뭐 이런 거는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남은 생각하지 않는.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하지도 않은데 조심해서 하는 거 잊지 말고 빨리 해줘. 이거 욕먹이 딱 좋죠. 자, 이런 방법 어떨까요? 지난번에 보내준 자료 고마워. 덕분에 고객도 만족스러워했어. 그래서 말인데 A사에 제출할 자료를 수요일까지 준비해야 하거든. 한 번 더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줄 수 있을까? 화요일 오후 1시까지면 좋겠는데. 물론 나도 더울게. 자, 억지로 사정하는 느낌을 주지 않고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기분 좋게 예스를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대의 노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기본은 부탁하는 거지만 내용은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는 행동을 알기 쉽게 뭘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언제까지 왜 부탁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상대의 결정을 기다려줘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A사에 제출할 자료를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할 수 있겠어? 물론 나도 도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탁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쉽게 구체적으로 전한 일은 상대방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 상대 부담감을 줄여주고 기분 좋게 이해할 수 있게 나도 도울게, 나도 돕겠다. 자료에 입력할 데이터는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이렇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나도 한다, 도와줘. 이것과 해줘는 다르죠. 이번엔 거절입니다. 3가지만 명심하라 입니다. 자, 상황을 볼까요? 동료가 매우 곤란해하면서 급하게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절해야겠죠? 미안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내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쩌지? 이게 뭐예요? 어쩌지? 노한 거 아니죠? 거절을 하면 확실하게 거절해줘야 희망을 안 주죠. 이게 자꾸 이렇게 희망을 주면 안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말투는 오히려 부탁하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어요. 안 돼. 나도 정신이 없다고. 바빠. 왜 갑자기 늘 이렇게 이러는 거야. 처음부터 계획이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야? 자, 이거 뭐 바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투는요. 아예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기분 나쁘죠. 이러면 이제 다시는 내가 너한테 부탁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미안해. 나도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어서 어떡하나 도와줄 수가 없네. 그렇지만 자료는 빌려줄 수 있거든. 필요하면 보내줄까? 자, 대안을 제시한 거죠.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애매하게 거절하지 않고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유도 됐고요. 내가 내일이 마감이어서 이유도 됐고 뭐 했어요?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가능한 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자료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라든가 오늘 중에는 안 되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라면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러면 뭐 참 정중하고 진실되죠. 결산이 코앞이라 이달에는 무리지만 다음 달 이후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가격이라는 불가능하지만 판촉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자, 거절할 때는 이 3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애매하게 거절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억지로 들어주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엔 질책입니다. 사실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요. 후배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기를 떨어뜨릴 의도는 없지만 상황이 꽤 어려워졌습니다. 질책을 좀 해야 돼요. 아유 미안해. 나도 잘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어떻게든 되겠지. 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마음 좋은 선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위로하는 것도 알겠지만 뭐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참.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실수를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좀 너무 좀 심하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런 거야? 자기는 이제 잘못이 없고 무조건 다그치기만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거에 대한 뭐 문제 해결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화만 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무슨 좋은 생각 있어? 그럼 일단 그렇게 해보자고. 원인은 그 다음에 찾아보자. 이번 일을 통해서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겠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해. 자, 뭐 과하게 위로를 해주거나 심하게 화를 낸다고 해서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재빨리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질책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화와 질책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화는 당신의 마음, 즉 감정입니다. 하지만 질책은요. 실수를 지적하고 바르게 고치는 행위입니다. 응급처치가 끝났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요. 개선책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질책의 목적은 개선에 있으니까요.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말투로 질책하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자네는 항상 시간관념이 없어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시간질 좀 잘 지켜주길 바래. 이렇게 개선책에 대해서 대화하고 여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사과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수습하라. 자, 업무 중에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수는 실수죠. 사과를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될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너무 죄송합니다만 연발해서는 좀 너무 없어 보이고 답답하죠. 이런 사람 어떨까요? 물론 뭐 제 잘못도 크지만요. 부장님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재털이 날아옵니다. 이 자식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건 어떨까요? 제 실수 때문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오해가 없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실수를 저질렀다면 진지한 자세로 사과를 해야겠죠? 진지하게 사과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송합니다의 남발이 아니라 어떤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진행시켜도 될까요? 라고 확인을 하는 것도 좋고요.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로 진행시킬지 상대방에게 확인시키면서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십시오. 자, 이번엔 긍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라. 부하의 업무 성과를 칭찬해내고 싶습니다. 부하는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줬습니다. 자,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쁜 와중에 미안했어. 자네 너무 컸어. 아니, 뭐 미안해요. 이거 미안한 상황이 아니죠. 칭찬해도 될 상황인데 바쁜 와중에 미안했어. 그 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네도 봐. 자네도 한번 할 수 있잖아. 이게 칭찬입니까? 절대 칭찬이 아니죠.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날 거예요. 신제품 개발 설문조사건 고마워. 야, 이 사장님도 아주 흡족해 하시던걸. 물론 나도 기뻤고 다음 회의 때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주겠나? 자, 이러면 더 신나게 준비하겠죠?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전하려고 할 때 평소에 배 이상 고맙다는 말을 자주 써보십시오.
단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부추기는 것은 금물입니다. 칭찬을 할 때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포인트를 찾아서 칭찬해야 돼요. 칭찬을 하려면 구체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조건은요. 포인트를 찾아라. 오늘 멋있으신데요? 오늘 젊어 보여요가 아니라 헤어스타일이 머리 이렇게 내리시니까 훨씬 젊어 보여요. 이게 낫고, 야, 오늘 넥타이가 지난번에 매신 거는 좀 색깔이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색깔 보세요. 대단한데요? 샤프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르죠. 넥타이 멋있네요?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이 무늬가 확 뛰는데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서 칭찬해 주십시오. 자,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을 하려면 우선 예스부터 시작해라. 아주 기본이죠? 공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런데까지는 괜찮은데,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요. 요거랑 그런데 조금, 물론 그러나와 그런데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는 완전히 부정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는 조금 유한 부정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볼까요? 각 부서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타 부서에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그 제안에 반대하는 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관없다면 저는 괜찮습니다만 다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뭔가요?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그냥 책임만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요. 이거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무리한 일 아닐까요? 기획부는 항상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시키려 하는군요. 야, 이건 싸우자는 거죠. 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번에는요. 고객이 우선이라는 컨셉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객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객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다양한 각도에서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나 이론과 반론이 있다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부분부터 짚어줘야 돼요. 상대방도 예스를 외칠 수 있는 포인트 찾아내고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먼저 찬성하는 부분을 알린 뒤에 저는이라는 주어를 써서 넓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했죠. 이런 부분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혹은 언짢게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중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어필입니다.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사실대로 보여줘라. 상황은요.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인 자신의 존재와 장점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너무 겸손해요. 믿음이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효석 씨 말씀인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회사가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경쟁사 담당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좀 너무 가벼워 보이고 좀 이렇게 다른 회사를 까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어요. 이 지역에서 7년째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귀사가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자기 자랑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쑥스러워한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설득할 때면 자기 자랑 해야 됩니다. 단 그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얘기할 필요 없고요. 거기 없는 나만의 장점 한두 가지는 있거든요. 그것만 이야기해도 어필이 충분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왔습니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과 목표를 함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의 장점과 상대의 이익을 뒷받침해 줄 만한 수치나 실적,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자, 이 상대방에게 어필을 잘하는, 성공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거절이요.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예비하게 거절하지 말고 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요. 억지로 들어주지 않고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부탁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노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하는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행동과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질책은요. 화를 내지 말고 올바로 실수를 지적하고 바르게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개선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자, 사과는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 수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의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자기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까지 보여줘야 된다. 긍정은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한다. 고맙다도 어떻게 고마운지 누가 좋아했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포인트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된다. 부정할 때는 yes and but 근데 but을 그러나 하지만이 아니라 그런데 좀 유하게 너무 심하게 but 하지 말고요. 자, 어필은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줍니다. 만약에 경쟁자와 비교할 때는 그 사람을 내리깎지 말고 그 사람이 없는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만 얘기해도 된다. 이게 7가지 방법입니다. 한번 꼭 실천해 보시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거센 반론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회의 시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아주 반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궁지에 몰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진행 단계는 2단계입니다. 일단 긍정해야죠. 반론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긍정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질문으로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질문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내 질문에 대답하다가 은근슬쩍 긍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반론에 가시는 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건 일정상 도저히 무리라고요. 예, 일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자, 일정,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묻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만 머릿속에 남는 법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제일 염려하는 일정이라는 단어만 취하고요. 도저히 무리라고 하는 가시는 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회의가 주제를 벗어나거나 자칫 잘못해서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만 뽑아서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공격할 경우에는요. 자신의 이름 대신에 자신이 속한 부서로 대응하면 힘이 생깁니다. 김대리 기백은 늘 이상론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나를 지목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기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물어봤죠. 저희 영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저도가 아니라 영업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공신력이 늘어나죠. 상대방이 공격하면 긍정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상대방의 말투를 트집잡지 말고 그 말을 들은 당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전하십시오.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늘 이런 식이니까 도대체 일이 진행되질 않잖아요. 이럴 게 아니라 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단계입니다. 객관적인 질문으로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대개, 원래, 조금도 이렇게 막연한 단어를 써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반론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what과 why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작업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표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작업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도 상대방도 yes,
생각하는 방법론이 다른 것도 예스. 이 토론의 전제 조건에 대한 작은 예스들을 많이 돌출해냄으로써 양쪽 모두 같은 목표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작업 효율성 향상에는 목표에는 의견 일치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의견 일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반론할 때는 이 샌드위치 화법을 쓰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견에 수긍한 다음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겁니다.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좀 염려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그렇군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그 사실을 분명히 표명하십시오. 찬성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원래 회의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포착하면 진행이 빨라지죠.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자, 모든 의견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누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평가 기준을 모두 함께 결정합니다. 세 번째,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안건을 평가하고 평가가 나뉘면 평가 기준을 늘립니다. 회의 방법이죠. 자, 타 부서와 충돌이 잦을 경우 보통 회사 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와는 충돌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케이션 강사하고 인사 담당자는 인재 육성이라는 과제가 일치하죠. 또 제조업체 자재 담당자와 이 회사의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업체 영업 담당자는 공통 과제가 있습니다. 품질 향상이라는. 근데 이 회사 내 충돌하는 상대는요,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담당자와 생산 담당자, 그리고 인사부 직원과 격리부 직원, 종종 부딪히기도 하죠. 회사 이익을 늘린다, 상품의 질 높인다, 상장 회사를 만든다 등의 큰 목적은 같지만 눈앞에 보이는 목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지만 보는 각도나 실현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요, 당신 생각을 분명히 전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알리십시오. 그러니까 어차피 절충과 타협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나의 입장도 얘기하고 어느 선까지는 타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겠죠. 지난번에 우리 때문에 살았잖아. 이번에는 그쪽도 좀 도와줘야겠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좀 해줘. 동기 좋다는 게 뭐야.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매번 통하지는 않죠.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수주를 늘려서 매출을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또 고객의 니즈에 부응해서 안정적인 수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저도 돕겠습니다. 계약서 부분은 저희 쪽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 기획 저도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비스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일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줄 거면 또 기분 좋게 예스 해주죠. 그 대신 언제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은석의 북카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하기 기술에 대해서 회사 안에서 이제 조직 생활할 때 얘기입니다. 직장 내 동료들 사이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아니란 마음을 갖기 쉬운데요. 그래서 해야 할 말 하지 않고 소리 넘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알력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하는 화법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상사들이 좋아하는 부하를 볼까요?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를 보는데 긍정 또는 부정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죠.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을 하고 3단계는 어필하는 겁니다. 대책과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죠.
잘 되고 있는 일은 물론 잘 되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보고하는 겁니다. 일단 보고를 잘해야 돼요. 부하는 상사에게 보고만 잘해도 중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잘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보고는 직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잘 진행되지 않는 보고는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거죠. 업무 보고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사실 있는 대로 보고한다. 1단계 보고. 이건 어떨까요? 보고하는 거. 죄송합니다. 잠깐 괜찮으세요? 자,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또 A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진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뭐 자꾸 죄송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보고 드릴 게 좀 있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이런 거 쓰지 않기로 했죠, 우리. 말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수 있어요. 감추면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예정보다 이틀 늦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70%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은 이제 거래처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경위가 아니라 경과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단 원인과 이 경위를 설명할 때는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난주부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에 5번씩 회사를 돌고 있습니다. 두 회사로부터 발주는 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정확히 보니까 서부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동부 지역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했는지 그 나빠진 원인은 뭔지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네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주는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두 회사에서 밖에 발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일단 발주를 받은 두 곳은 얘기하겠죠. 발주가 온 곳은 두 회사입니다.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비록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일이 늦어지고 있더라도 책임은 지금 보고와 있는 나한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 탓인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만회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모두 제 잘못입니다. 물론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잘못으로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야죠. 그렇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서부 지역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게 손쓸 방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시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프로젝트 참가 인원을 한 명만 더 충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분기 예산 가운데 10%만 이번 분기로 좀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가능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상사입니다. 어차피 무리겠지 하면서 멋대로 단정 짓지 마시고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의지,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원을 한 명만 더 충원해 주십시오. 또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시간을 이틀만 더 주시면 제가 수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3단계입니다. 대책과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다. 실패를 만회해서 마이너스를 제로로 돌려놓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죠. 마이너스를 만회했더라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미지는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고 맙니다. 실패를 만회한 데는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제출이 3일 늦어졌습니다만은 고객 설문조사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내일까지 기획안 3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3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 대신 5개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서 제출이 3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출 당일 기획서를 바로 확인해 주신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 부장님께서 임원회의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서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에 보고를 잘 해야 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만 마지못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보고를 하기 힘듭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더라도 성과 보고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풀렸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꼭 감사의 말도 잊지 마십시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사에게는 이메일도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짧고 분명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부장님께서 동행해 주신 덕분에 미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지난번 조언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제안서를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올려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외국인 상사를 모시는 분들도 꽤 많죠. 외국인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요, 결론부터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바쁜 상사와 고객 얘기할 때도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죠. 상온 환경과 배경이 다른 만큼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은 금물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우리랑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또 있죠. 자,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 이해하셨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 없으십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런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사의 상사를 겨냥하라. 상사의 상사를 겨냥하라. 예스를 받고 싶을 때는요. 더 높은 상사를 겨냥하는 방법. 좋죠? 자, 1단계는 작은 예스를 많이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리는 거죠. 3단계는 경청합니다. 상사가 의견을 줄 것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질문도 합니다. 작은 예스를 많이 받아낸다. 이거는 그 영업할 때, 설득할 때도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일단 예스를 자꾸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이 들거든요. 이번 분기에 10% 매출 향상은 필수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달성률은 70% 정도입니다. 현재 남은 예산이 5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획을 짜보았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2단계는 기획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린다. 상사는 물론 부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 만족하는 기획으로는 예스를 받아내기 힘들죠. 항상 상사를 포함한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기획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물론 업무량은 늘겠지만 노력하면 어떻게든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업무량은 늘겠지만 DM 제작과 발송 작업을 외주로 돌리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또 새로운 제안을 위해서 다른 제안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건 설득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너무 구태연하네요. 10년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 이걸로는 안 되겠어요. 이러지 말고 목표는 같습니다만 요즘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포인트별 차등 할인 적용 사항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획에서 더 나아가서 5년 전에 기획했던 것과 취지는 같지만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조정해서요. 이렇게 자신의 제안만 고집하지 말고 기존 방법이나 기획 혹은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나 의견을 답습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긍정적 요소를 덧붙이는 거죠. 이것이 노 분위기를 막는 비결입니다. 3단계, 상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상사에게 예스인지 노인지 대답을 촉구해서는 안 되죠. 일단 제안에 대한 내용 설명이 끝나면 상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규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 관리 중에서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분 계세요. 이번 기획 진행시켜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분기가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역시 후자 쪽이 좋겠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헬리콥터 뷰로 제안 내용을 체크하라. 헬리콥터 뷰,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라는 거죠. 전체상을 보라는 겁니다. 상사는 이 한 부서의 기획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회사 전체에 대한 기획을 봐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 시선이 당신보다는 높은 데 있습니다. 전체상을 보는 거죠. 당신의 제출한 기획이 상사의 눈높이에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을 짜는 데만 온통 정신이 집중돼서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전체를 둘러보십시오. 즉 헬리콥터 뷰로 객관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상사를 움직이고 싶다면 상사의 상사를 겨냥하라. 고객에게 하는 제안은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면 대체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이해 득실말 가지고는 따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사로부터 기분 좋게 예스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상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도 달리해야죠. 의리파, 인정파 상사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제안을 하고요. 반대로 소극적인 상사라면 오케이하기 쉬운 제안부터 해야 합니다. 당신의 제안한 기획을 살리고 싶다면 상사에게 발언할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즉 상사가 자신의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제공해야 되죠. 그러면 당신의 기획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사의 입지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이것이 윈윈이죠. 그만큼 당신의 업무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함께 오겠습니다. 김효석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부하 직원을 이제 질책할 때 어떻게 하는가. 질책도 동기부여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감성 코치라는 그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좀 비슷해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감성 코치는 이제 혼내는 거로만 그치는데 여기는 이제 동기부여까지 해주려는 좀 더 앞선 단계가 아닌가 싶네요. 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또 매너가 좋지 않은 부하 직원 뭔가 말을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혼돈하고 또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자, 커뮤니케이션 진행 단계는요. 1단계 사실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시오. 사실만. 없는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과거까지 들추지 마시고요. 지금 이러는 사실만 언급합니다. 이제 질책하는 거죠. 2단계는 평소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자, 1단계 사실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실수나 신뢰되는 언동이 눈에 띄는 순간 아니야 그게 아니지 하면서 달려들면 상대방은 일을 더 진행시킬 수 없죠. 지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실수를 줄이는 개선책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거죠. 자, 사실, 영향, 개선책입니다. 외우십시오. 사실을 얘기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책을 고민하는 겁니다. 자네는 항상 늦는 경향이 있어. 여기 이 일부터 하라고. 이러지 말고요. 지난번에 부탁한 일 3일 늦어졌지. 사실 얘기했죠. 영향을 얘기입니다. 고객에게 보내드리게 돼 있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해먹었잖아. 영향 얘기했습니다. 자, 개선책 고민 얘기했죠. 바빠서 힘들겠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자, 한번 볼까? 그리고 여기부터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같이 고민해 준 이거부터 하란 말이야. 이것보다는 지난번에 부탁한 일을 3일 늦었지. 사실 얘기했죠. 영향 고객에게 보내드리게 돼 있는데 늦어진 바람에 내가 해먹었잖아. 그 다음 고민 바빠서 힘들겠지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왜 태도가 늘 그 모양이야? 이 고객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땀했는지 알아? 이거 바꿔볼까요? 자, 사실. 자, 태도는 이제 상상이 안 되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팔꿈치를 의자 등받이에 대고 있더군. 고객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향. 고객이 그걸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자, 영향. 자, 개선책 고민. 접객 태도는 아주 중요해.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접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접대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 감정적이 돼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떠서는 안 되죠. 저도 기억이 나네요.
저희 학원에 이제 스튜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부 유리로 돼 있어요. 근데 그쪽의 컴퓨터에서 자꾸 직원이 그 이제 한가한 시간에 만화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좀 지적을 해야겠는데 또 이 친구가 근데 평소에 그렇게 게으른 직원은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짬내서 가끔 이제 심심하니까 지루하니까 만화를 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만화가 있는 걸 보고 이게 지금 그 만화가 이렇게 올려져 있네. 자 사실이죠. 자, 영향. 야, 이 학원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만화가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자, 이제 견습책 고민. 가끔 이렇게 지루할 때가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안쪽 컴퓨터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안 보이는 컴퓨터를 주면 어떨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만화를 안 보더라고요. 안쪽 컴퓨터로도 안 보고. 이것이 이제 사실, 영향, 개수책 고민 이렇게 혼을 내는 방법이죠.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평소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십시오. 실수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말을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단, 부하가 진지하게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면 평상시에 그의 업무 성과와 노력을 자주 칭찬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지적할 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 보고서 고마워. 정리가 꽤 잘 돼 있던 걸. 보고서 고마워. 다음에도 잘 부탁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조사 보고서 고객 확보에 크게 도움됐어. 그래프가 있어서 금방 이해가 되던 걸 고객들 평판도 좋았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질책이든 칭찬이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닙니다. 안 하면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효석의 북카페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말하기 기술. 이번에는 이제 회사 밖에서, 회사 내부가 아니라 고객 또는 비즈니스 위에서 만난 외부 회사 사람. 어쨌든 고객이죠. 뭐 회사 외부 사람들은 다 고객이라고 봐야겠죠.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기법. 첫 만남.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을 열자. 예스를 많이 받아내자. 똑같습니다. 1단계는 긍정적인 말로 마음의 문을 열자. 만나자마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시간에 참 죄송합니다. 이러지 말고 네, 김효석 아카데미 김효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죄송합니다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지난번에 메일 납치는 어찌나 빨리 주시든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가 반가웠고 뭐가 고마운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찾다 보면 칭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전화 목소리가 좋으세요. 저는 그냥 나이가 되게 어린 줄 알았는데 목소리만 듣기로는 아니시군요. 아니면 직접 뵈니까 훨씬 더 핸섬하시고 이게 목소리로도 조금 세련됐다는 느낌이 받았는데 진짜 옷도 세련되게 입으시네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이렇게 칭찬하려면 할 게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찾는다거나 회사에서 조금만 고민을 하면 칭찬할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역사가 깊은 회사 또는 이렇게 탄탄한 회사에 제가 이렇게 아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인재 육성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회사에 제가 이렇게 또 교육을 맡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 회사의 명동점을 제가 가봤어요. 좀 여유 있고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 조명, 음악이 참 좋더군요. 제가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보니까 귀사의 케이크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내가 맛있게 먹었나? 근데 거짓말하는 건 안 됩니다. 가보지도 않고 가봤고 먹어보지도 않고 먹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면 거짓말이 탄로가 나요. 그러면 안 한 말 못한 게 되죠. 천만년만이니만큼 미련들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지만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회사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고객인 것처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샘플 직접 써보지 않아도 백화점이나 매장 가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제품을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 칭찬하는 것도 그냥 넥타이가 멋있는 데가 아니라 야, 그 핑크빛 넥타이가 아무나 소화하기 어려운데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단계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왔고 내가 왜 왔고 어떤 걸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신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 회사의 니즈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위주로 하고요. 상품 설명은 10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부담 없게 하는 거죠. 만나자마자 저희 회사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잘 나간다. 이거는 상대방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죠. 현재 이벤트 중인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회사의 비용 절감에 도움될 만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도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잘 나가는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벤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활용하면 좋을 겁니다. 자,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러 왔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들어가야죠. 이벤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3단계 실적을 어필한다. 상대방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칭찬하십시오. 이것도 여자를 꼬실 때 여자를 사귈 때도 쓰는 방법인데요. 이 바람둥이들이 참 잘하는 방법입니다. 예쁜 여자한테는 예쁘다고 안 합니다. 어차피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 쓰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쁜데 내가 지적으로 좀 머리가 나쁘고 예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은 좀 머리가 나쁠 것이다라는 또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또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어려운 책, 좀 이렇게 그런 책들. 그러면 그 책을 칭찬하는 거죠. 이 책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단합니다. 이런 책을 읽으시는군요. 평소에 독서가 취미신가 봐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예. 그리고 또 세계적인 저도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요. 조우성 변호사의 강의에서 들었군요. 세계적인 누드 사진을 찍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데 이름은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현재 있고 근데 당대 정말 잘 나가는 탑스타들을 다 벗겨요. 이분은 너무 신기해서 기자가 물었죠.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당신 앞에 서면 다 옷을 벗냐. 이분이 그런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대요. 누구나 아무리 탑스타고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어도 더 갖고 싶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대요. 자기는 그게 보인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조금 길어서 다리가 좀 짧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허벅지가 좀 굵어서 좀 컴플렉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을 칭찬한답니다. 허리가 약간 긴 사람들이 사실은 허리 라인이 예쁘거든요. 짧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허리 라인이 예쁘다. 그리고 허벅지가 좀 긴 사람한테는 굉장히 육감적이고 섹시하다. 내가 이제까지 찍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허벅지를 갖고 있다. 허벅지를 좀 보고 싶다. 오히려 본인이 컴플렉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이 전문가가 칭찬을 해주니까 뿅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뭘까? 그걸 칭찬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부분을 더 좋게 만드는데 혹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전하고요. 세 번째, 이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도와줄 수 있다. 라고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실적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신경 쓰는가. 그래서 연애 잘하는 사람이 영업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슨요 아주 미숙합니다만 또 별로 내세울 만한 실적은 아니지만 이래봬도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분야에서 3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연간 250일 거의 매일 현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비즈니스맨이 되기 위해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대화를 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인데 또 너무 또 말을 잘하다 보니까
3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거리는 1.5배로 준비하고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하되 혹시 시간이 나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사항, 또 전하고는 쉽지만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은 사항,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플러스 알파를 덧붙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건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만 혹시 그 회사의 신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소비자 실태조사 관련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상대방이 관심을 표명해 주었다면 얼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액션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한 후에 정리하면 됩니다. 자, 매장 인테리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조사해서 메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견적서를 가지고 다시 방문 드리려고 하는데 언제쯤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